문이 잠겼습니다. 차가운 손이 내 허리를 짚었죠. 심장이 터질 듯 뛰는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누님 힘 빼세요.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건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남편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보, 당신도 한번 가봐. 거기 내 친구가 직접 치료해준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병원으로 향했죠. 작은 한의원 복도는 조용했고 치료실엔 희미한 약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는 도수치료 전문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어요. 그 아래 남편의 친구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형수님 맞죠? 그의 웃음은 친근했어요. 나는 안심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라면 믿을 수 있겠지. 그는 의자에 앉아 제 상태를 물었습니다. 요즘 허리 많이 아프셨어요. 자세가 굳으면 혈이 안 통해요. 제가 직접 봐드릴게요. 침대 위에 눕자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죠. 밖에서는 환자 접수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자, 이제 힘 빼세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숨이 막히기 시작했죠.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근육이 많이 뭉치셨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침착해서 나는 내 감각이 잘못된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그 순간 제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멈춰달라고 해야 하는데 남편의 친구인데 설마 그런 의도일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을 때 내 심장은 귀까지 울리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두 번 더 받으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그가 웃을 때 그 미소가 소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왔을 때 햇빛이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손끝이 떨리고 몸은 땀에 젖어 있었죠. 차 안에 앉자마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숨을 쉬고 싶은데 가슴이 자꾸 조여왔습니다. 그게 정말 치료였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휴대폰을 켜니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치료 괜찮았지? 내 친구 실력 좋아. 그 한 줄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어쩐지 조롱처럼 들렸어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머릿속에 그의 차가운 손 낮게 깔린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님 힘 빼세요. 그 말이 자꾸 되새겨졌습니다. 치료실의 공기 커튼의 그림자,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치료받으니 좀 낫지.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내 입술을 세게 깨물었어요. 혹시라도 눈물이 떨어질까봐.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그 손길이 다시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날 진짜 문제는 그의 손이 아니라 내 침묵이었다는 걸. 나는 그 순간 멈추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친구였다는 이유로 그를 믿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그 사람보다 남편의 반응이 더 무서웠던 두려움.
그날 나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더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날의 하얀 불빛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떨렸어요. 심장은 아직도 그 병원 냄새에 묶여 있었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치료 잘 받고 왔지? 그 평범한 말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서 겨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괜찮아. 거실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남편은 편안히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는데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분명 나인데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내가 잘못 본 걸까? 그게 정말 치료였을까? 커튼 틈 사이로 저녁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에도 몸이 움찔했어요. 마치 누군가 다시 내 어깨를 짚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아파.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누울게.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내 몸을 만지는 모든 손길이 낯설어졌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손조차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마다 웃으며 말했어요. 내 친구 괜찮지? 손도 야무지고 실력 좋아.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가 내 허리 근육을 눌렀던 그 손, 남편의 친구였던 그 손이 자꾸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몰랐고 친구도 모를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거울을 보기가 무서웠어요. 그때의 눈빛이 다시 떠오를까봐, 내가 부끄러운 여자로 보일까봐. 그날 이후 나는 내 몸을 감췄습니다.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옷이 아니라 방패를 꺼내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매일 같은 꿈을 꿨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누워있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릅니다. 누님 힘 빼세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내 손은 늘 이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뇌리에 새겨진 듯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몸이 피곤해.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을 꺼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냥 치료였는데 내가 오해한 걸까? 하지만 내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떨림은 분명 불쾌함이었고 공포였어요. 밤마다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누가 들어줄 리도 없고 누가 믿어줄 리도 없었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까?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그의 친구 얼굴이 겹쳐졌어요.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날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깊이 다쳤다는 걸. 나는 여전히 아내였지만
어딘가 부서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아침이 밝았지만 창밖의 햇살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마치 내 눈을 꾸짖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붓기만 남은 눈과 그 안엔 아직도 어제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나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그의 평온한 목소리가 오히려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어요. 식탁 위 밤냄새, 커피 향기, 모든 게 평소와 똑같은데 내 안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목이 꽉 막힌 것처럼 내려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몸이 더 안 좋아졌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는 나를 걱정스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그 시선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겹쳐졌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내 친구 고마워해야 해. 어젯밤에 전화 왔더라. 다음 치료 예약 잡아놨다고 하더라.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다음 치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나는 급히 말했습니다. 나 그만둘래. 그 병원 다시는 안 갈래. 왜? 좋다면서 왜 그래? 그냥 불편했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남편은 잠시 날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뭐 당신이 그렇다면 다른 데 알아볼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나갔지만 나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의 친구가 내게 한 짓은 단 한 번이었지만 그날의 감각은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어제 시술 어떠셨어요? 추가 예약 도와드릴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분, 그 치료사,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불편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마치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 왔어. 당신이 불편했다고 했다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좀 이상했어.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했다니. 설마 오해한 거 아니야?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 그럼 나는 뭘 느낀 거죠? 나는 그제서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다시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이 든 듯했지만 나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고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치료실의 커튼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 그의 숨소리, 그리고 내 침묵, 모든 게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이제 다시는 침묵하지 말자.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일은 꿈처럼 흘러갔지만 몸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하얀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를 위해 밥을 차려달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식탁 위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군가의 손길이 닿을까봐 모든 게 두려워졌습니다. 밤마다 불을 켜둔 채 잠들었어요. 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그 손이 다시 다가올 것 같았거든요. 가끔은 내 마음 속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예민했던 거 아니야. 그게 정말 잘못된 일이었을까? 그 사람은 그냥 도와주려던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곧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틀렸어. 너는 불편했잖아. 그게 모든 걸 설명하잖아. 나는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렸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내게는 날선 소음처럼 들렸어요. 내가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 안에는 수천 가지 말이 숨어 있었죠.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가장 미워해야 할 사람은 그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나 자신이라는 걸. 나는 다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다. 이제는 내 안의 침묵을 끝내야겠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적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공기, 그 목소리, 그 침묵까지.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지만 하루하루 쓸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글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는 걸. 나는 매일 아침 일기장에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내 몸을 지킬 권리가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문장을 반복할수록 내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다음에는 나 혼자 병원 갈게요. 나는 이제 내 몸을 내가 직접 지킬 거예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해요. 그 짧은 대화가 나를 한 걸음 더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괜찮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위로 새살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킬 겁니다. 그 누구도 나의 침묵 위에 손을 얹게 두지 않을 겁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수치심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정말 괜찮다는 의미로 들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가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가 사과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이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이제 우리 둘 다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무너졌던 무언가가 조용히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날짜를 적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고 거울 속의 내가 다시 나처럼 느껴졌어요. 웃을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바로 다시 청춘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 말을 되뇌입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여자이고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그날의 어둠은 길었지만 결국 새벽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새벽빛 속에서 다시 청춘을 맞이했습니다.